전현희는 신천지래더라. 아, 네. 저는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 김병조 의원님하고 네. 우리 전현희 의원님하고 두 분이 신천지설에 지금 네. 피해자인데 혹시 저는 지금도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네. 당사자께서는 아시나요? 저도 저보고 신천지라고 해서 저는 신천지가 사실은 예. 뭐 언론에 나오니까 신천지 뭐 이게 사이비 종교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신천지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신천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신천지에는 정말 100% 전혀 0%인가요? 하나도 모르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곳인데 제가 신천지라고 하니까 저도 의아해요. 왜 신천지라고 하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옛날에 해바라기, 예. 신천지의 뭐 상징물이다 이런 해바라기가요? 근데 또 알고 보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해바라기를 달고 다니니까 제가 신천지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해바라기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강남에 맨 처음에 선거에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인지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강남에 이 국힘이 워낙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선거운동에도 소개를 안 시켜줘요. 그런데 그때 뭐 제가 그럼 저를 스스로 알릴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좀 해바라기 크게 다니고 다니면 커다란 해바라기 눈에 띄니까 아 저기에 그 소개를 안 시켜줘도 전현희가 왔다 갔구나 하는 게 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꽃말이 그 뭐 희망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이런 게 있고 또 바라기라는 뜻이 이제 뭘 바라는데 그쵸. 저에게는 국민 바라기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상징하는 해바라기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고 국민 바라기의 희망의 복을 상징한다 이래서 달기 시작하고 또 저를 좀 알리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가지고 심지어 상대 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 내 선거를 하면서 우리 당의 같은 동지들이 저한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 신천지가 그 SNS에 이렇게 그쪽 사람들 SNS 프로필 사진에 네. 자기 얼굴 대신에 보면은 그 꽃 사진을 많이 올려요. 아, 그래서 근데 꽃이 보면 주로 꽃 잎이 큰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그걸 연상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바라기랑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왜 그렇게 갑자기 끌어다 붙이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맡아도 오죠. 저를 뭐라도 끌어가지고 끌어내리려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댓글 보면 전현희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게 쫙 달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당원들한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냐 그랬더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그 목사님이 네. 우리 지역의 구의원 보고 전현희 의원이 신천지라면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 우리 신도들한테 전현희 의원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다행이네요. 예배 시간에 교도 신도님들한테 전현희 의원이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선거에서 이게 이제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지금 당내 선거에 있는데 당내 선거에서 도는 헛소문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 나중에는 이게 뭐 해명도 잘 안 돼요. 네, 그렇게 될까 참 걱정인데.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그 뭐 IP를 보거나 뭐 이러면은 거의 그게 아하, 네, IP 추적을 하셨구나. 제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봤다고 이제 저한테 지지자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특정 세력이 이게 나온답니다. 나오죠. 네, 대략 나오죠. 네,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통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좀 대응을 하시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무리 저를 공격해도 또 우리 같은 당원 동지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심해지면 저도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뭐 비슷한 얘기로 또 들리는 게 김혜경 여사 법화 사건에 네. 원흉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김혜경 여사 법화 사건을 제보했다는 이 공익신고자를 선정해 준 사람, 공익신고자가 선정해 준 사람이 전현희 의원이다. 라고 해서 이 반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돌아요. 김영이 있고 반명이고 수박이고 뭐 등등등. 지금 뭐 그 정체를 숨기고 있으나 그 최고위원이 되면은 분명히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이미 그 정도 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댓글창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저도 일일이 다 말하기가. 그게 그러니까 쫙 퍼져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일단 저는 성격이 제가 민주당을
스스로 선택해서 영남 출신인데 2008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뭐 어디 뭐 탈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데 뭐 이렇게 뭐 견눈을 팔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제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마타도어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배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에요. 그냥 항상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다른 분들 칭찬해주는 그게 제 성격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저게 뭐 진짜 뒤에 칼을 꽂거나 이러는 거는 제가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배신한다든지 그건 제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뭐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를 아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그렇죠.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이제 제 성격이고, 그래서 그런 평가는 틀렸다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법카 관해서 이 법카가 이제 김혜경 여사님 법카 이그 신고한 분이 전 누군지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고 일단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법카,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청담동 게이트 신고한 분, 그분도 이제 그분은 제가 또 인정을 안 했다라고. 예, 그분이 공익신고자를 인정이 안 됐죠. 여기 김혜경 여사님 법관 제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라고 또 하고, 거기는 신고자로 인정을 안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또 버닝썬 사건의 그 뭐 제보자를 제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나 안 했나 하여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고 사건 3건이 그게 또 추미애 장관님 뭐 아드님 또 관련해서 그것도 공익신고자로 카투사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했다 이러면서 다 끈끈이 이제 제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님이나 뭐 이런 민주당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니까 여기는 과거가 굉장히 나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제가 그런 적이 없어서 정말 뭐 저거 좀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게 점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점점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미 우리 당원들이 모르는 분이 없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라는 그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한 해 몇 명이 찾는지 아세요? 국민신문고요? 네. 국민신문고가 뭐 옛날에는 터져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한 해 한 몇 명쯤 찾을까요? 글쎄 한 10만 명 정도 될까요? 더 됩니까? 1,500만. 1,500만이요? 네. 우리나라 1,500만 건이 접수.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번씩은 다 들른다는 그쵸. 얘기네요. 네. 와. 그런 어마어마한 포털입니다. 예. 권익위의 공익신고는 주로 이 온라인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공익신고만 해도 한 해에 수만 건, 많으면 뭐 몇십만 건 이렇게 접수되고 처리가 돼요. 일일이 다 그러면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관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냥 여기에 접수되면 우리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그 법에 공익신고가 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신고 기간, 어느 쪽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내용, 뭐뭐뭐에 공익신고로 인정이 되는 요건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요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증거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공익신고. 그래서 아마 그 맨 처음에서 하는 형식 요건이 구비된 사안일 걸로 추정이 되고, 청담동 게이트는 증거 자료가 첨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 요건이 구비가 안 되니까 그는 공익신고자 아닌 걸로 됐고, 그리고 버닝썬 사건은 그는 심지어 제가 위원장이 되기 전에 사건이에요. 임명되기 전에 뭐 인정됐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에 따라서 직원들이 알아서 전결 처리를 하는 거고, 그 수만 건의 그 사안을 예를 들면 우리 박균대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장이 면허증을 발부를 해서 청장 책임이 지키면 청장이 그 발부한 겁니까? 청장이 그쵸. 보고 안 되잖아요. 그는 전결 처리해서 처리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또 당사자들이 막 언론 접촉하고 이러니까 나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어. 전현희 위원장 인정해줬어. 참 그러네. 네. 그리고 언론의 기자들도 그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냥 당사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안에 관해서만 이제 그때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정하니까 전현희가 인정했다, 전현희가 인정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하고 그 국민의힘 쪽에 그 시민단체가 저를 고발했어요. 제가
공익신고자를 인정했다고 고발했나? 뭐 하여튼 좀 내용을 모르는 제가 사실 그 보고라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일이죠. 하여튼 저를 직권남용이라고 그 공익신고자에 인정했다고 관여했다고 저를 형사고발을 검찰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 김혜경 여사님 이 신고건도 저를 만약에 제가 관여했다면 고발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시선 자체가 아니에요. 아마 이게 지금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가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권익위원장이 관여하면 안 되는데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전현희도 그랬을 거야라고 오해를 더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에게 건 그 프레임을 우리 당에서 내부에서 하니까 그게 정말 더 진짜 뼈아픈 더 거예요. 속상하시겠네요. 네, 그냥 저를 그렇게 국민의힘이 형사고발하고 저를 탄압하는 데에 그걸 도구로 사용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감사도 받았거든요. 아이고. 추미애 장관 뭐 아들 유권해서 뭐 이 문제로 제가 또 개입했다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엄청 괴롭혔는데 그것도 똑같거든요.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하는 건데 안 그래도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당 내부에서 저한테 그걸 오히려 이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니 더 아픕니다. 지금 권익위원장 계실 때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퇴임하실 때 많은 탄압 정말 그 모욕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보면서 아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모욕적이다라고 심지어는 근태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때도 법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셨어요? 윤석열 작가는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그때 그 정무위 상임위에서 그 송석준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마주보고 계시는 그 분이라고 하기도 참 그러네요. 하여튼 그 사람이 예.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예. 마이크 잡고 공식 자리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존경 안 하죠. 예. 근데 저를 또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이 뻔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 하다가 저는 국민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훌륭한 권익위원장을 내정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그 자리를 사퇴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 준비된 그 후보가 누군지 압니다. 예, 근데 김홍일이었나요 그때? 아니 그때는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나중에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 지금 정무위원장이 됐죠. 저를 이제 제가 뭐 직권남용을 했니, 뭐 그리고 정무위에 와서 허위 사실을 뭐 얘기하느니 이러면서 저를 감사를 시키겠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이 이제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업무 보고 안 받겠다 이러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됐거든요.